이익과 별도가 아니다. 대중의 이익을 위하는 게 개인의 이익도 잘 되는 길이다. 배웠는데 그냥 그렇게만 배워서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욕계다 보니까 나는 이익 볼게 상대는 손해봐라 세 개 다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또 나가 지금 행복해지고 이익을 하려면 그것도 바쁜데 뭘 대중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될까. 참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중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나 보다는 대중의 이익과 공익과 개인의 이익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서,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아까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되나를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대중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사이의 상관관계인데요. 이익과 행복 사이에 작은 단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나와 나 바깥의 이 사람들 세계, 이 세계에서 나야 물론 개인이고요. 가장 작은 조직이 일단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대중이죠. 가까운 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대중이 행복한 경우와 불행한 경우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가족이 불행하게 되면 아마 다 알 겁니다. 육체적 노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가족이 지금 다 힘들어하니까 육체를 써야 될 일이 많아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불행하니까 어떻게든 부양을 하던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몸의 육체적 어떤 일과 재물 등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가족이 번듯하지 못하면은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 스스로 조금 위축이 되죠. 명예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이제 그 정도는 작은 문제인데 가족 간에 불행하게 되면 불화가 생기죠. 정신적으로 이제 아주 피곤해집니다. 집안에 다툼이 잦고 말들이 있고 하면 혹은 아픈 분이 계시고 정신적으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육체적으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경전 말씀으로 하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게 너무 심하면 절망까지 간다.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그냥 순일이가 재물과 명예까지도 피해가 있다. 비용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꾸로 가족이 행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행복하고 좀 번듯하면은 밖에서 볼 때는 일단 내가 가지고 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걸 막론하고 조금 뭔가 남들이 훌륭하게 보죠. 뭔가 스스로 좀 명예로워집니다. 재물의 피해가 오기는커녕 재물의 이익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신다든지 가끔 생각지도 않은 뭘 주신다든지 정신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말이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것보다는 즐거운 일들만 있겠죠. 그래서 아까 가족이 불행하냐 가족이 행복하냐는 완전히 나라는 개인의 이익과 가족을 볼 때에는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익과 행복 또는 아까 손해와 불행과 양쪽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가족을 보면은 대중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완전히 같은데요. 행복과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게 그건 가족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와는 다르지 않냐. 그래서 학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족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집단이 아직은 학생 때부터 학생 시절을 보내셨죠. 아직 직장 간 건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은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도 속칭 명문이라고 좋은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름 없는 뭐 나쁜 학교, 우리 때는 뭐 점수학교라고도 있었어요. 야간도 있었고 지금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야간 이런 데 가면은 명예롭지가 않아요. 바깥에서 볼 때.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공부 못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잘 여건이 안 되고 하니까 일하면서 견디려고 했던 훌륭한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예외적 경우 말고 대다수를 한번 그냥 살펴보겠어요. 대다수는 바깥에서 볼 때 솔직히 야간이고 전수고 이러니까 좀 위축되죠. 알리고 싶지 않아요, 남에게. 그래서 스스로는 좀 명예롭지 못하다. 대외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비용들도 결국은 더 들어가기 마련일 거예요. 뭐 물론 좋은 학교들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학교에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인재 되면은 이것저것 이제 나중에라도 그거를 무마해야 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 학교 안에는 안 좋은 학교 안에는 사실은 그 아까 소수는 훌륭하지만 대다수는 싸움들 많이 하고 좀 험악하지요. 거칩니다. 야간 학교나 뭐 이런 전수학교나 혹은 옛날에 야간 학교 아닌데도 남산 공전 중동 이러면 뭐 다 싸움이었잖아요. 거기 싸움으로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언뜻 들으면 전부가 그렇겠어요. 거기서 아주 명문대 간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학생들이 싸움을 하니까 뭐 중동하면은 막 다 대외적으로 느끼는 싸움만 한 학교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외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안 좋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좋은 학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육체적 괴로움과 정신적 괴로움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좋은 학교라고 속칭 명문을 가면은 사람 사는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없겠어요. 똑같이 있겠지만 아까 안 좋은 학교에 비해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보다는 상대적으로 즐거움이 더 많을 겁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 학교 명문에서 꼴찌하더라도 밖에서 그걸 안 와요. 저 친구 배지 훌륭한 거 달았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학교 내에서 꼴찌지만 밖에 나가면 떳떳하죠. 위축이 안 되고 뭔가 명예롭고. 그래서 예전에 뭐 경기, 서울, 뭡니까 이런 데들 다니면은 경복 뭐 굉장히 명예로워하더랬잖아요. 나중에 그 적이 없어졌을 때요, 시험제가 없어져갖고 그 속칭 뺑뺑이로 갔을 때마저도 명예로워했어요. 한동안.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거기 실력으로 간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서울 경기 등도 뺑뺑이라는 거로 돌려가서 아무나 갈 수 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정말 명예로워하들 했었습니다. 그러니 학교의 그 이익과 행복이 지금 개인의 이익과 행복에 꼴찌할 망정 바로 직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의 손해와 불행이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그래요. 정말 안 좋은 학교 다니면 나중에 그 친구는 훌륭해질 겁니다. 훌륭한 사람, 아까 야간을 다니면 전술 다니고. 문제는 그 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선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집단의 어떤 손해와 불행 때문에 개인도 참 벗어날 길이 그 당시에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지역까지 나가고 이렇게 살펴보면 끝도 없으니까 제일 큰 단위로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야 뭐 굉장히 크니까 나라의 이익과 행복이 아무리 개인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나라까지야 내가 뭐 참 그렇지 않냐 하는데 나만 잘 살면 되지 않냐, 나라야 뭔 상관이냐. 그 여행 자유화 됐을 때쯤입니다. 한 20여 년 전쯤인 것 같은데 배낭여행을 나갔었어요. 그 타이완으로 해서 홍콩으로 해서 그 태국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더 돌아다니려고 이제 전 세계 여행을 하려고 마음 먹고 나갔어요. 교통사고로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교통사고에 운이 좋았어요. 차에 치여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뭐 직사했어야 되는데 공중으로 푹 날아갔는데 떨어진 데가 포장마차의 위에 그 지붕 텐트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떨어져서 완쿠션 해고 천천히 그 포차가 무너지면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톡 튕겨나갔어요. 그 죽지 않았어도 거기에 포차에 안 떨어졌으면 뇌가 심하게 다쳤었거든요. 그냥 아마 식물인가 아니라 비슷하게 됐을지 참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평생에 남은 4번 정도를 거의 완전 죽음에 이르렀었어요. 이번 생에. 뭐 21살 때 설악산에 가서 조난당한 건 책에 나오지요. 완전히 죽었다 했어요. 죽었다 하는 순간에 죽는 줄 알았는데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21년을 완전히 파노라마로 다 봤어요. 그때 알았죠. 뭔가 있구나. 이게 단순히 이 세계가 아니구나. 1초에 보는 건 불가항력이거든요. 살아온 21년 모두 봤어요. 낱낱이. 그때도 그랬고 그 외에도 뭐 죽음에 처한 게 완전히 거의 죽었다는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얘기 이제 하려면 새길로 가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돌아와서 할 때 그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 태국 여행을 쭉 배낭여행을 하면서 여기 아는 분 많아요. 코산 로드라고 전 세계 배낭여행자의 집결지예요. 태국에. 배낭여행자들 서양 사람들이 거기 전부 오는 거죠. 그래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나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태국 전역을 뭐 치앙마이 밑에 그 남쪽 북쪽 할 거 없이 다 돌아다니다 나중에 교통사고를 한 거예요. 태국은 다 봤죠. 그런데 한국인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태국 전역을 돌 동안. 그러니까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사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거기에. 여행자 말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15살 때 UAE 아랍 갔을 때에도 한국인은 유일하게 나 혼자였어요. 그때도 겪었던 건데 그때 아랍 억수로 못 살았거든요. 그 못 사는 아랍 사람마저도 한국 몰라요. 한국을 완전히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가 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국이 무슨 건설이 거기 진출을 많이 해서 저거 많이 알게 됐지만 그건 한참 있다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랍도 못 살았어요.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놀라운 얘기인데 지금 내가 15이면 36년 전쯤이에요. 일본은 다 알았어요. 아랍에서. 그 일본차 맛집안가 그때 차들 굴러다니는 게 일본차고 일본 가정부에서 일본은 아랍에서 1등 국민이 아니라 특등 국민이었었어요. 36년 전에. 그런데 이걸 또 태국 가서 이걸 또 똑같은 일을 마주친 거예요. 아 정말 아랍에서 내 기분 나빴던 게 세계 지도를 봤는데 자파는 영어로 정말 큰 고딕으로 써있더군요. 36년 전에 코리아는 서울 같은 얇은 글씨로 써 있었어요. 안 보이고. 그게 36년 전에 사실은 좀 열을 받았다. 이런 사건이었는데
20여 년 전에 태국 가서 똑같은 일에 봉착을 했습니다. 코산 로드에서 혹은 배낭여행자들이 외국인 사람들이 한국 모르는 건 뭐 알겠더라고요. 무시하더라고요. 말로는 외국 사람들이 겉으로 친절하니까 무시 안 하는 척하지만 그게 안 보입니까? 아이씨, 동양론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거. 마치 우리가 같은 동양 사람이면서도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처음에 네팔 사람들이 여기 노동하러 왔을 때 꽤 오래된 얘기죠. 그때 좀 무시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태국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니?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니폰, 거기서 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폰이라고, 니뿐이라고. 그러면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니뿐 억수로 좋아해요. 자판 말입니다. 코리아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똑같아요. 그 당시에. 에이, 까올리? A가 꼭 들어가요. 에이, 까올리? 한국어를 알아요. 알았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근데 까올리가 그 태국 말이에요. 코리아라는 까올리 고려 아마 여기서 어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지금도 가면 까올리 그래요. 문제는 그 완전 그 깔아보듯이 이 까올리예요. 20여 년 전에 한국이 훨 잘 살았습니다. 태국보다. 아니 그게 더 심정적으로 안 좋았어요. 태국이랑 경제 차이가 무척 나요. 20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도 아마 내가 알기로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이걸 모르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막 굉장히 잘 살지만 바로 그러니까 그 뭐 올림픽 등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알렸어. 나중에 이제 있었죠. 월드컵 이런 거로 알려야 되는데 경제만 아마 11위권, 세계 경제 13위권 잘 기억 안 납니다. 굉장히 잘 사는 한국인데 또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은 모른다. 그건 이해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동남아, 아니 우리 동남아는 아니죠. 그냥 아세안가요? 모르겠다. 그때 잘 사는 걸 아니까 태국은 아는데 알아요 우리. 그런데도 A가 올리고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태국에서 그 당시에 특등 국민입니다. 전부 다 일본 차죠. 뭐 지금도 물론 BMW 뭐 다 외국 차들이 있지만 일본 뭐 가전제품 일본이 아마 원조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일본 애들 하면 사죽을 못 써요. 근데 이렇게 무시당했죠. 그런데 문제가 그 서양 사람들도 배낭여행자들도 일본 하면은 쳐줘요. 같이들 대화하고 영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서 코산 로드나 여행하면서 일본 여행자들은 꽤 봤어요. 미안하지만 내 보기엔 거지예요. 진짜 거지요. 일본에서도 하는 직업이 뭐냐 들어보니까 직업이 없어요. 태국에서 그 운반지 등을 타다가 길거리에서 뭐 앞에서 판대요. 일본에서. 오점을 상대합니다. 사실 나는 한국에서 잘 나갔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속이야 무슨 생각이냐면 개인 대 개인으로는 내가 훨 우월하다라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너랑은 상대가 안 되지라는. 그리고 외국 배낭여행자들보다도 솔직히 나는 우수하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우수한 걸 누가 알아줍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재산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내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참 그 안타까워하면서 뭐냐면 나라가 알려지는 게 이게 개인의 저거하고 상관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게 나중에 세월 좀 지나서는 한국 여행자가 엄청 많아졌죠. 지금 그리고 태국 사람들 한국 알기를 막 이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알아요. 그 외국 여행자들도 한국 다 알아요. 벌써 그게 아마 올림픽, 월드컵 등등 막 이런
또 홍보, 법으로 한 포교 이런 것에 힘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중국 사람도 불과 얼마 전이에요. 사실 이렇게 왔었어요. 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코리안들이 묵은 보고 왔었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지금 돈 뭐 싹쓸이로 쓴다고 그러고요. 중국 사람들 오면 고가, 명품.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만 따로 들어오게끔 막 그 호텔이고 백화점이고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렇게 쓰니까 이제 완전히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나요? 뭐가 2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굉장히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국민들까지도 아직도 외국 가면은 아휴 이래요. 그건 뭐냐면 못 산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서양 사람들도.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건 또 인정을 하고 많이 이제 달라진 거죠. 나라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가 잘났냐 못났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는 나라가 못 살아도 자긴 잘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회에 나가면은 그 개인이 잘 살건 못 살건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개인이 외교관이거나 이런 얘기 다릅니다. 정식으로 딱 양복 입고 비즈니스로 갔다 하면 다 대접받겠죠. 그건 일이니까. 아까 뭐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사복 입고 하면 이 사람 잘 사는지 여기다 계급장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라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라가 못 살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아까 뭐 계급장 달고 가지 않으면 딱 이거다 이거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이익과 행복과 개인의 이익과 행복은 이런 면에서 직결되었다. 국가의 손해와 불행은 개인의 손해와 불행으로 직결되었다. 사실 나라 얘기는 좀 부드러운 걸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는 안 드린 거예요. 극단적으로 한다면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전쟁 같은 거 나면은 그런 예는 얘기를 안 드린 겁니다. 그건 뭐 거의 절망이죠. 우리 6.25가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북이에요. 그 피난 두 분 다 내려와서 그 아버님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피난 내려온 분들은 피난 얘기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죠. 약주만 드시면 뭐 평생 들은 얘기예요. 고생 얘기. 이북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피난 안 내려왔는데도 절절하게 아주 영상으로 보여요.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아마 혹시 여기 이북 얘기 들은 분들, 피난 내려온 거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불행은 그냥 얘기를 안 드린 겁니다. 뭐 너무나 뭐 말할 것 없이 누구나 아는 전부 다 절망에 빠지는 거고 개인들. 먹고 살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런데 많이도 자수성가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난 내려왔던 그 고생했던 그 힘으로 여기서 피부치 하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더 여기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었던 사람들보다 더 분발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같이 내려온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게 그 대중의 그 이익과 행복과 개인의 이익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 공익과 개인의 이익이 직결된 건 알겠는데 이제 거꾸로 개인이 그래도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려면은 내가 내 거를 그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추구해야 되지 어떻게 나 같은 개인이 공익까지 책임을 지겠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직결이 되냐면요. 불교는 연기입니다. 연기법 12연기인데요. 이 세 개가 생긴 것도 모두 연기고 개인이 생긴 것도 연기법인데 부처님 말씀은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법계, 이 세 개는 모두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연기는 인과적인데 단순히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인연화라는 겁니다. 인과의 중간에 연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즉 원인과 결과와의 사이에 인연, 이게 하나 들어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하게 보면은 환경 내적 요건, 환경 외적 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 내적 요소와 환경 외적 요소를 상관관계, 인연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여러 안 중에 하나를 잘 결정을 내릴 때에 기업의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의사결정하기 전에 환경 내적 요소, 외적 요소를 잘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역량이 안 되는데 의사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기업에서의 환경 내적 요소라는 거는 기업이죠. 그리고 개개의 이제 인적 자원 등등이 다 되겠습니다만 여러 환경이나 우리로 와서 얘기한다면 여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내적 요소는 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환경 외적 요소들은 나 외에 이 세계 모든 것, 나 외에 동물들과 아까 사람 포함해서 사람들과 물질들, 환경들, 이 모든 게 환경 외적 요소를 한번 보죠. 나가 이 세계에서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려면 나 하나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와 나 바깥의 사람들과의 이 세계들과의 관계에서만이 내가 이익과 행복을 갖고 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인연입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게 나가 원인이고 사람들이 있고 이 둘이 만난 게 인연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이익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인연을 악연으로 맺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 선연, 착한 연으로 맺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통론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선연으로 착한 인연으로 맺을 것인가? 맺으면 결과가 훌륭한 결과가 올 것이다. 악연으로 맺으면 악한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수학으로 증명이 아주 간단해요. 이게 말로 풀으니까 정말 그럴까이지. 수학으로 증명을 해볼까요? 여기 선이 있어요. 직선이 2차원이죠. 직선은 원인과 결과가 100% 동일해요. 직선 세계라면 우린 살면 안 돼요. 살 필요도 없어요.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금덩이경에 말씀이 계셔요. 그 원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결과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100%예요. 거기에는 발전도 없고 해탈도 없다.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나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고 하셨어요. 두 문장이 같은 것 같은 다르게 앞에 전자는 있는 그대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는 100% 그렇게 받는다고. 발전도 해탈도 없다. 그러나 원인에 대해서 결과를 받는다고 하면 받기는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는데 100% 받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에는 수학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받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각형, 직선이 아닌 두 x값이 달라지는 인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삼각형. 한쪽 각도를 알고 하나가 x값이고 여기 결과값이 있으면 x가 어떻게 따라야 달라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받기는 받는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발전도 있고 해탈도 있다. 그러니까 3차원 이상은 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설명하신 게 여기 똑같이 지옥 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더 이상 선연을 안 짓는다. 죽을 때까지. 뭐 악연도 선연도 안 짓는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다른 한 명은 개정애를 닦는다. 쉽게 얘기하면 착한 연을 짓는다. 이 사람은 지옥 갈 것 돌멩이 맞고서는 만다. 혹은 개정애를 다 닦으면은 앙굴리 마라님에서 보듯이 99명을 죽여서 지옥 가야 될 분이 개정애를 닦아서 해탈을 해버렸어요. 그 생에. 인연에 따라서 지금 얼만큼 값이 바뀌었냐면요. 지옥 갈 값이었거든요. 결과값이. 지옥은 최악입니다. 해탈은 천상도 아니고 최고입니다. 결과치가 얼마나 바뀌었냐. 끝에서 끝으로 바뀌었어요. 뭐에 따라서죠? 인연. 어떤 인연이죠? 개정에 닦은 인연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 이어서 나오는 걸 설명을 하면 한 컵의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마실 수 있겠는가? 못 마시옵니다. 짜서. 겐지스 강에, 인도의 강과 강에 한 숟가락에 소금을 넣으면 마실 수 있는가? 마실 수 있사옵니다. 안 짜기 때문에. 개정애를 닦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강과 강처럼 넓어졌기 때문에 죄가 희석이 된다. 받긴 받는데. 그래서 지옥 갈 걸 돌멩이 맞고 만다. 인연을 지은 거에 따라서예요. 그런데 제가에게 준 거는 계율, 삼매, 반야까지 주신 건 아니고 제가에 내려와서 일단 오늘 할 얘기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해라 얘기하셨잖아요. 이 좋은 인연만 지면 요번 생에 수명, 용모, 재물, 명예, 명성, 행복, 힘 모두 커지고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바로 태어날 것이다. 해탈을 못하더라도 이 신구의 삼업을 잘하는 게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해로운 일을 안 하는 계율을 하고 남을 돕는 보시를 하고 계율과 보시를 잘하는데 어디서? 여기에서 바른 생활로 바른 직업을 갖고 이것이 좋은 인연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증명을 하면 삼각형의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원인이 있어요. 내가 이미 지었어. 오늘 이전에 나쁜 걸 줬던 착한 걸 지었던. 여기에서 더 이상 아무 연이 없으면 그건 직선이 돼서 그대로 결과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연을 지금 사람과의 관계들을 만나기 때문에 인연을 착하게 지면은 이 각도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인연을 나쁘게 지면은 삼각형이 없어져요. 마이너스 삼각형이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이하가 마이너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으로 따지면.
악연을 짓는데 그나마 그것도 유지 못하고 삼각형이 그런 거 아닌가요? 분명합니까? 여기 A가 있고 X가 있고 결과치가 있으면 A란 원인은 X의 인형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분명한가요? 이건 눈에 보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눈에 안 보인다라고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현명한 자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사실은 내가 이익을 보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고 이거 다 어디서 생기냐 이거죠. 나 혼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관계에서 명예롭고 명성이 생기는 거고요. 나만 있고가 아니죠. 인연에 의해서만 인연을 잘 지냐 못 지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아까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아까 가족이 좀 잘 살고 명예롭고 하면 외부적으로는 여러 이익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내부로 한번 돌아가 보죠. 내부에 그 가족도 훌륭하고 잘 살고 행복한데 자식이 훌륭해요. 계율과 보시를 하는 자식이에요. 집안에다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어떤 안 좋은 일을 삼가하고 부모님이랑 형제들과 할아버지들 모두에게 동생들과의 보시도 하고 이러는 자녀라고 하면 보죠.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아름답겠어요. 이 경우에 돌아가실 때 유산 물려줄 겁니까? 안 물려주나요? 물론 사회에 환원을 한다면 안 물려줘도 돼요. 혹시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면 제일 많이 물려줄 것 같은데. 사실 경전에 이게 계신 말씀이에요. 부모 부처님께서. 살아서 그 자식을 그런 부모님은 잘 돌볼 것이고 가르쳐주고 그 먹여주고 키워주고 죽을 때에는 유산을 물려주고 죽고 나서도 신이 된다면 그를 돌볼 것이다. 그 자식을. 이게 지금 얼마만큼 이익이 있었어요? 그 자식이 부모님께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니까 속된 말로 호로 자식이면 반대로 갑니다. 살아서 모든 걸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죽을 때 재물까지 주고 그것만 갖고 안 돼서 죽어서 신이 된다면 신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천상의 신이 되니까 그 자식도 돌봐주려고 힘을 보여주고 죽어서까지. 그러면 이런 자식과 반대 아까 그 계율도 안 하고 뺀질뺀질 그냥 기본도 안 하고 집안에 해를 끼치고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데 보신하겠어요? 집안에? 보신은 제발 안 해도 해나 끼치지 말아라.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해보죠. 그 자식한테 불이익이 갈 거는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보다 못해서 마지못해 유산을 물려줘도 다른 자식에 비해서 조금 물려줄 거고 아니면 너 나가 살아라. 호적 봐라. 그 친구는 그 조그만 가족,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가족에게만 좀만 잘할 수 있었어도 세상에 나가서 잘할 수 있는 모든 기본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나가서 힘들게 혼자서 해요. 그렇죠? 나가서 사회에서 힘들게 이제 그 하려면 돈 벌고 명예 얻고 행복하려면 가족에게서 할 노력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족을 볼 때 개인의 이익이라는 건 차라리 가족의 이익과 보시와 계율을 했던 게 공익을 위했던 게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그건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건 가족이잖아. 사회는 남인데. 그래서 이번엔 학교를 보겠습니다.
아까 학교, 우리가 학연이란 말을 합니다. 지연,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벌써 우리 민족은 인연법을 아는 민족이에요. 학교 인연이다 이거죠. 물론 좋은 말로 쓰지는 않아요. 정치 뭐 이런 말이 학연으로 묶여있네, 지연으로 묶여있네, 다 그런 사람만 갖다 쓰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자체를 욕할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 쓰는 사람들이 삿된 마음을 가졌길래 문제지,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면 오히려 학연지연 데려다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검증된 사람이거든요. 학교 생활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이 학교에서 자기 말 나쁜 사람을 데려다 쓰지, 훌륭한 사람은 학교 생활에서 검증된 기율과 고시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기 때문에 이게 그 부익부 빈익빈처럼 점점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데려다 쓰기 때문에 나쁜 인연을 데려다 쓰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연을 본다면 이래요. 아까 대외적으로는 명문 배지 달면 여러 이익과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 학교 내에서. 외부에서 볼 땐 명문이지만 내부에서 볼 땐 어떤가요? 거기서 적나라하게 차이들이 벌어져요. 자기네끼리 볼 때 뭐 1등하는 친구, 꼴등하는 친구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똑똑한 것만이 능사겠냐 이겁니다. 그 학연으로 아까 얽혀서 이렇게들 다 가치를 직장이건 사회에 진출하건 정계에 나가건 나중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데, 그때 누구를 이렇게 가치를 하겠냐는 거죠. 한번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학교를 명문을 다녔어요. 졸업을 해서 뭐 비즈니스라던 정계를 나갔던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못 믿을 사람보다는 믿을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하고 싶어요. 학교의 친구였건 그 후배였건 남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믿을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처음에. 자, 여기서 안 믿을 사람 데려다 할 사람 있습니까? 최소한 나쁜 사람은 무슨 생각하면 나쁜 사람마저도 내 말 잘 듣고 날 믿을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믿을 사람이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 뒤통수를 안 칠 사람. 이거 기본 덕목이에요. 저 친구 안 똑똑해도 되거든요. 내가 지금 데려다 쓸 사람이 기본적으로 안 똑똑해도 좋으니까 똑똑한 거는 다 갖다 다시 쓸 수 있어요. 어느 김모 대통령이 머리가 없어도 대통령은 뭐 갖다 쓰면 된다고 했듯이, 기본이 똑똑하다보다는 내 뒤통수 안 칠 사람.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저거 안에 깔린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뒤에서 나 칼 안 찍을 사람. 이게 불교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죠? 계율적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학교 생활 때. 계율이라는 의미는 몰라도 뭔가 좀 정직하고 뒤통수 안 치던 친구들. 저 친구였다가 이순인 거죠. 이순이가 뭐죠? 나 뒤통수 안 치더라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이면 필요 없어요. 지금 데려다 쓰려는 건 날 도와야 되니까 말이죠. 나를 돕는데 똑똑하고 이런 건 그냥 기본적인 문제고요. 보시적인 사람. 학교 생활할 때 계율적이긴 한데 자기만 알고 자기 사익만 알고 남한테 공익적으로 못했던 친구들은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 거죠. 호시를 많이 했던 친구들. 그 학교 생활,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해되시나요? 리더가 돼요. 리더. 가만 보시면 사회에서도 계율적으로 한 사람들은 자수성가합니다. 경전에 계시다시피 계율하는 사람은 계율을 조건으로 방일하지 않은 인연이 된다. 게으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는 많은 재물을 모은다 하셨어요. 좋은 명성을 얻고. 이게 자수성가인데 리더라는 의미랑은 좀 달라요. 계율적으로 사는 건 리더랑은 큰 상관이 없어요.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공익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됐건 사회가 됐건. 지금 아까 그 학교에서 그 학교를 위해서 신구이 사업을 잘했던 친구가 학교 회장이 되는 겁니다. 총학생회장. 반장이 되는 거. 자기만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친구를 누가 반장시키? 선생님. 혹은 학생들이. 그래서 보시다라는 거는 일단 리더십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 보시를 해서 그 신구이 사업에 보시를 하면 공익적이면 학교에서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반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도 성공하고 스스로 성공하겠죠. 또 누가 스스로 안 하더라도 아까 누가 끌어옵니다. 학연으로. 그러면 가만 보면은 학교 때 개인을 위해서 돈도 못 벌어요. 알바하는 학생들 요새 있는데 알바하면서 돈 조금 몇 푼 버는 게 나은지. 공부하는 거 좋은 거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돈으로만 따져도 보이지 않는 돈이 뭘까요? 기후가 보셨던 거예요. 시야가 작은 사람은 학교 졸업해서 직장 가서 월급 나오는 거 또박또박 저금통 모으면서 신나해요. 훌륭한 겁니다. 시야가 작은 거예요. 그것만 돈인 줄 알아요. 정말 시야가 큰 사람은 인과응보 법칙을 믿어요. 삼각형을. 인연에 따라서 지금 내 눈에 바로 안 보이게 결과가 안 나올 뿐이지 당연하지 인연 X값에 따라 결과가 나오지 하고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학교 때부터 계획고시를 해요. 이건 엄청난 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 안 해도 돼요. 지금 공익을 위해서만 가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재물, 명예, 명성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게 학교가 아니고 한번 사회로 가보겠습니다. 사회로 가면 또 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학교까지 학연이니까 사회는 불특정도 하셨는데 사회랑 뭔 상관이야. 요새 안모 씨가 계십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드립니다. 여기 순일은 정치에 정말 관심 없습니다. 정치에 끼고자 하지도 않고 그 나쁜 마음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종교인 어떤 종교인들은 정치에도 이렇게 끼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종교에 안 끼는 정치에 안 끼는 종교인도 필요합니다. 정치에 끼게 되면 정치에 휘둘리게 됩니다. 장점도 많지만 그 종교가 발전도 하지만 정법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정치에는 아예 그냥 근처에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특별한 사람에 대해 칭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안모 씨라고 그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50% 지지율 나왔다고 그랬대요. 책 내고 뭐 힐링 캠프 나오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교수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이거 역사적으로 뭐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수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무리 나라가 뭐 혼란스럽다고 일반적으로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결과를. 원인은 물론 보니까 그 이가 계율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가. 이모저모 들어보니까 뭐 그 새벽인가 누가 교수가 지인이 봤는데 껌껌할 때 신호등을 안 건너가고 있었답니다. 빨간불이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차도 없는데 그걸 봐도 계율적인 사람이다. 뭔가가 뭐 한 번도 화 안 내봤대죠. 본인이 화를 내는데 샤워를 틀어놓고 자기 혼자 냈대나 직장 그 뭐죠? 그 대표잖아요. 전에 그 직원들한테 화를 못 내봤대죠. 안 냈대죠. 뭐 이건 뭐 엄청난 기율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그 사람이 50%가 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은 처음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계율했다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은 50%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서요. 백신, 무료 백신, 초기의 말입니다. 물론 그이가
이 다음에 정치하려고 그랬겠어요? 지금도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이 정치 이후에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는 50%의 지지 갖고 이미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끝났다. 대통령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이는 지금 가더라도 앞으로 계속 그 길로 갈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그냥 단순히 무료결식 때문인 거예요. 인연이. 그걸 인연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공익을 위해서, 대중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고이가 그런 철학을 얘기했잖아요. 뭐 잘 되면은 개인의 이익은 저절로 되는 거다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했고, 개인의 이익도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아서라고. 적용은. 삼각형의 이명값을 믿으십시오. 이 인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에 더군다나 인과응보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가끔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만 누군가 지금 하면은요, 똑같이 돼요. 이건 거짓없이 정직한 겁니다. 그러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이익 볼 수 있는 손해보고. 공익을 위해서 내가 좀 미친 거 아닐까. 물론 바로 오진 않을 거예요. 통장은 바로 따박따박 월급 들어와요. 눈에 바로 보입니다. 백신하고선 세월 좀 걸린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시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오고, 아까 통장은 정말 1대1로 나와요. 일한 만큼만 나와요, 월급이. 경전에 보시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비계율적, 나쁜 사람한테 보시에도 10만 배인가 그랬어요. 보시란 인연을 지는 결과. 개한테 보시에도 경전에 1000배라고 나왔어요. 축생한테. 계율적인 사람한테는 까먹었어요. 너무 많은 숫자여서. 그냥 사람한테 했는데. 물론 이제 승가에 하거나 공부한 사람한테 해보면 불가사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셔요. 백신을 사람한테 하니까 얼마나 곱하기로 지금 왔는지. 50%의 지지란 건 엄청난 곱하기로 온 거예요. 보시는 덧셈이 아닙니다. 아까 월급은 덧셈이거든요. 한 만큼만 나왔는데 보시는 곱하기로 간다 이거죠. 기하급수죠. 1 낸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가만 보면 백신이 뭐 하는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 막는 거잖아요. 아, 그까짓 거네, 가만 보면. 그까짓 거가요, 만약에 우리가 나와 세상 사람들이랑 인연을 좀 전에 얘기 드렸어요. 누군가가 그까짓 컴퓨터하고 치는 백신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인연을 맺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까지 컴퓨터 바이러스 막는 거로도 50% 지지를 받았어요. 컴퓨터 바이러스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인연을 그 일 대신했다면 그 일가 그만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상상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백신이라고 비하시키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좀 대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돕는 일이 뭐죠? 종교예요. 법보시네요. 이렇게 한 분들이 누가 계신 거죠? 부처님. 지금 2600년 50%의 한국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지 2600년이 됐는데 인류의 퍼센트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류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부처님을 지금 서양에 불 번지듯이 불교, 지금 공간적인 이 시대만이 아니라 2600년간 시간적으로 앞으로 그분이 뭘 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경전으로 보면 거룩하신 데인데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려와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나 외의 사람들에게 뭘 인연을 어떻게 지었죠? 아낌없이 무주상 보시했잖아요. 법보시를. 그러니 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종교가 아마 3대 종교 아니면 정통 종교가 4대 종교 뭐 아마 이럴 거예요. 알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뭐 기독교 있고 이슬람교 또 뭐 있는지 모르겠고 그 종교가 대다수 아닙니까 지구에? 거기 교조들이 뭘 했죠? 인연법을? 백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아낌없이 하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로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칙이 얼마나 확연하다라는 걸 이해되시면 이건 분명한 이 세상의 인과 그 중간에 인연이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다수의 우리가 욕심에 가려서 큰 거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시야가 작아서. 그래서 그 대중을 위한 공익을 위한 건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지. 내 개인 이경은 직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더 크게 직결이 되는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이 버는 건 자수성가해야 돼요. 뼈 빠지게 해야 돼요. 1대1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만 나와요. 보시는 왜 컸냐면은 아까 쭉 설명했지만 그 남들이 다 돕기 때문에 내 혼자의 일만큼만 일해도 100, 1000, 만, 10만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훨씬 큰 건데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 뿐인 거예요. 그러나 눈이 크고 시야가 큰 자는, 마음이 넓은 자는 이거 눈에 안 보여도 확연하게 보이듯이 알아요. 그래서 의심 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은 얘기들이 더 있는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얘기들은요. 나중으로 미루고 마무리를 져야겠네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처음에 대중의 그 이익과 행복과 개인의 이익과 행복이 과연 직결되는지 그걸 얘기드리고, 두 번째로는 직결은 되지만 뭐 내가 대중을 위해서 한다고 무슨 크게 개인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작게 가족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 저기 그 너머의 국가를 다 넘어선 종교까지를 얘기 드렸는데 오히려 개인의 이익도 가면은 된다. 열심히 하면 되지만 그건 1대1로 생기는 결과고요. 세상과의 관계의 공익을 위해서 가는 건 1대 100, 1대 10,000, 1대 100만, 1대 1000만 진짜 실수 없다는 겁니다. 눈 큰 사람들은 이걸 안다. 눈이 맑은 자들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S그룹, 한국 최고의 그룹입니다. 거기에 H 여사, 부인, 홍 무슨 여사, 그 원불교에다가 그 미국 뭐 하는데 엄청 보시했다고. 물론 사람들은 지금 그 재벌이니까 그러겠지. 그렇지가 않은데 들은 얘기는 원불교 초창기에 작을 때부터 거기 그 S그룹 뭐 저기 할 때부터도 그렇게 보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누구도 계셔요. 그분의 아버지, 그분의 할아버지도 거기에 무슨 그 교회 많은 보시를 하고 한국의 굴지에 뭐 그렇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혹은 명망이 높은 사람들, 비즈니스 아니더라도 종교 애들 거의 귀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교에서 아주 활동적입니다. 물론 꼭 불교만은 아닙니다. 리더십. 아까 그 종교의 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시는 공익은 리더십과 직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법칙에 의해서도
그 종교와 불교와 작을 때부터 하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전체 법칙이 그렇고 종교를 떠나서 세상의 인연 법칙도 틀림없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국가에 사회에 이걸 넘어서 인류에 영망이 있는 존재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율적으로도 이건 너무 훌륭한 겁니다. 많은 재물 좋은 명성 얻을 겁니다. 자수성가 진실로 훌륭한 건데 여기에 고시의 공덕들이 세상에 같이 하길 바래요. 그래야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고 아까 자수성가만이 아니라 공익적인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그 많은 훌륭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인연법을 잘 짓는 사람들은 수없는 이익과 공덕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풀어서 얘기 드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모두 인연이에요. 사실은 지금 다 이렇게 인연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착한 년이냐 나쁜 년이냐 중간도 없다는 거고요. 휴양의 시간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데 착한 년을 짓는 건 지금 말도 못하게 저금하고 있는 거다. 재물반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전방위로 저금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이해한 분들은 착한 년을 지을 건 믿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착한 년을 짓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대들에게 모두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기원을 올립니다. 인연법을 잘 지금 이 순간부터 지을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기를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공덕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덕이 있기를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축원드립니다.